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손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민년 1월 1일 새해에 벽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네요. 우리 꿈마을 사장님들에게 새해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를 좀 더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요즘에 정치권에서 무슨 비단 주문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여러분에게 우리 2022년 한 해 어떻게 보내면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5가지 비단 주머니 한번 풀어볼까요? 네, 누구나 다요. 잘 살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냥 대충 뭐 지금보다 더 못했으면 좋겠어. 돈 없어도 돼. 이런 분들 없죠? 네. 다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다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유가 뭘까? 아니, 안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구별되냐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잘 사는 걸 몰라서 그렇다. 두 번째는 알아도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는 뭐 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이민년 한 해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배우면 되고요. 또 배웠는데 잘 안 됐으면 또 시도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뢰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지뢰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비단 주머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비단 주머니. 첫 번째 비단 주머니는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왜 파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파랗게 보이죠.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빨갛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 렌즈로 바꿔 써라. 렌즈를요, 성공 렌즈로 바꿔 써보자고요. 실패 렌즈로 쓰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렌즈, 우리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도 렌즈를 좋은 걸로 바꾸면 멀리까지 당길 수 있어요. 비싼 거. 싸구려는요, 그냥 그냥 그 앞에 찍히는 게 다잖아요. 싼 카메라들. 그죠? 그럼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내가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어요. 또 색깔로 치면 빨간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개져요. 파란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파래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바꿔 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렌즈. 성공 렌즈 중에 첫 번째 렌즈. 저는 이 강의할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공할 자질을 갖고 태어났다 생각해요? 못 갖고 태어났다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는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뭐라 그러죠? 팔자다 그래요. 이거 되게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고정된 어떤 그 생각들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꿀 렌즈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뭐가 있다? 무한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바꿔낄 렌즈예요. 자, 이게 바꿔지면 나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타인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자, 무한한 잠재력이 있대요. 믿겨져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그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었구나. 또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성공 못했다. 저 사람이 스스로를 못 믿었구나. 이렇게 바라봐주면 돼요. 그러면 기회가 없었던 분에게 우리가 기회를 전하면 되고요. 기회를 전했는데 이게 기회다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 하면 돼요? 스스로를 믿게 해주면 돼요.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개죠. 하나는 나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딱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회와 두 번째는 스스로를 믿는 거.
이렇게 바라보는 게 성공 렌즈로 바뀌는 첫 번째 렌즈인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예, 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두 번째 렌즈. 예. 여러분 우연이 있다 생각해요? 있잖아요. 왜 지나가다가 돈을 주기도 하고요. 예? 운 좋게 복권 3등에 당첨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 시험을 억수로 못 쳤는데 합격이 됐어. 뭐 이런 어떤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재수라고 하잖아요. 그 재수라고 하는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운이 좋았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운이라는 걸 운이 있죠. 있긴 있는데 그 운조차도 누가 끌어들여요? 내가 끌어들이는 거라 생각해요. 그 세상은요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물리학자들은 여기다 두 개를 더 붙이더라고요. 시간, 공간, 물질, 비물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이거 말고 있나요?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거 이 네 가지. 시간, 공간, 물질, 비물질 말고 또 있어요? 없죠. 그죠? 물질과 비물질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공간이라 그러고 그게 펼쳐지는 시간을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공간은 빼고 물질과 비물질의 세계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면 우주를 지배하는 원칙에는 크게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있는 뭐 관성의 법칙, 뉴턴의 만류인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성공과 관련 있는 법칙 두 개를 들자면 첫 번째는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유유상종이 뭐예요? 비슷한 건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 왜 우리 친구 잘 사귀라는 게 왜 그래요? 친구 보면 야 사귀는 친구 보면 야 어떤 놈인지 알잖아. 그죠? 예, 이런 거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비슷한 끼리 뭉친다라는 게 있어요. 성질이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끼리 뭉쳐요. 진짜 웃기게. 이거는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고 비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쓰레기가 손에 쥐고 있으면 어디다 버려요? 그죠? 어디 커피숍 갔는데 깨끗한 식탁 탁자 위에다가 버리고 오는 분 있어요? 못 그래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전봇대 옆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 그럼 거기는요?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왜 거기는 잘 버릴 수 있고 깨끗한 곳에는 못 버릴까요? 유유상종에 안 맞아. 깨끗한 곳에 버리는 거.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도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를 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쓰레기가 뭐예요? 근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는요?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뭐예요? 물질 세계도 그렇다고요. 그럼 비물질 세계는 어떠냐? 비물질 세계는 봐요. 우리 비물질이 뭐예요? 마음, 생각, 뭐 감사, 뭐 이런 게 비물질이라면 좋은 느낌이 나고 괜찮은 분위기가 있는 곳에는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맞죠? 비물질도 비슷한 것끼리 뭉치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게 물질과 비물질이 서로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굉장히 괜찮은 곳에는 비물질도 굉장히 괜찮아진다고요. 자, 우리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곳을 가면 기분이 좋아. 그럼 물질이 좋으니까 비물질도 좋아져. 맞죠? 유유상종. 이제 믿겨요? 예, 이거. 예, 이거. 두 번째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성공과 관련된 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 만든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거 원인이야. 그럼 결과가 있다 없다? 아니, 결과야. 그럼 원인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그 원인이 꼭 물질만이 원인이 아니라고. 비물질, 물질 다 원인일 수 있다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난한 거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내가 옛날에 열심히 안 살았던 물질 세계에서 열심히 안 살았던 게 원인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 되기가 쉬워 그게?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생각했던 비물질의 부족한 마음이 나를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납득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끌어온 거예요.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자, 내 기분이 안 좋아. 비물질이 안 좋아. 이게 결과야. 그럼 원인이 있겠죠. 원인은요, 물질일 수도 있고 비물질이 있어. 예를 들면 얘가 날 때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원인이 물질이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제가 나를 계속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그 마음이 전달돼서 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우리 분위기라는 거 사람 만나보면 얘가 나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알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건 내가 다 뭐 한 거다? 끌어당긴 거다. 이 두 가지 원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두 번째,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생각으로만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결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을 누구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소리 들어봤죠? 그 웃으면 복이 온다를 여기 대입해 보세요. 웃으면 웃었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온다 그랬죠. 웃는 거랑 복이 비슷해요. 웃는 거랑 저주가 비슷해요. 복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이 와요. 걱정하고 두렵고 고민하고 막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면 복이 올까요? 안 좋은 일이 올까요? 안 좋은 일이 오겠죠. 이게 우주의 원리라고. 그럼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결론 내줄게요. 선물을 받으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거 유유상종 맞죠? 선물은 또 좋은 거고 기분이 좋은 것도 좋은 거잖아. 근데 선물은 물질이고 기분은 비물질이죠. 그러면 이거 반대도 된다고. 기분이 먼저 좋으면 선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내가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 두 가지. 자, 이제 렌즈를 바꿔 끼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은 잠재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낀 거예요. 그럼 그건 나도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자,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 모든 건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나의 뭐가?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즉 나의 물질과 비물질이 물질과 비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오케이? 자, 성공렌즈로 바꿔 쓰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 같아.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비단 주머니. 자, 두 번째. 역시나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렌즈를 바뀌 꼈어. 그럼 내가 이 2022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성공적이 뭐냐라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꿈을 명확히 알아요. 제가 추상적으로 꿈이라고 썼는데요. 그냥 내 인생에서 원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꿈일 거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올 한 해 어떤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나 라는 게 올해 꿈인 거죠. 어떻게 살고 싶어요? 물으면 잘 살고 싶대요. 민씨 그래요? 잘 살고 싶죠? 그럼 본인의 잘 사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풍족한. 이렇게 해요. 그럼 풍족한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하잖아. 그럼 답을 못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뭐냐? 잘 살고 싶대. 부자 되고 싶대. 행복하고 싶다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럼 정의가 내려놓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못 가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원하는 실체가 뭐냐?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의 목적을 인간이 왜 행동을 하냐? 그 목적을 따져보면 결국엔 행복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내가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정의하는 거. 그게 꿈을 명확히 알아요. 이 꿈을 딱 가지게 되면 꿈이 생기고 나면 생기지 않았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요? 꿈을 가졌을 때랑 가지지 않았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꿈을 가지는 건 나죠? 내가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건 여러분이 만든 그 꿈이에요. 되게 웃겨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봐봐요. 인생이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거부터 해왔던 나의 선택과 행동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겠죠. 맞나요? 그러면 똑같이 살면 미래도 만족스러울까 안스러울까? 안스럽겠지. 그럼 분명히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대로 살았을 경우에 미래의 모습이 미래 A야. 이거는 만족, 불만족. 불만족.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 B. 미래 B.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살게 돼요.
그죠? 근데 이거 B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B라는 걸 설정해 놓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게 꿈이에요, 꿈. 딱 이걸 설정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들 우주에는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 알죠? 달하고 지구하고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요? 중력 아니고요. 네, 인력이라는 게 작용하죠. 인력이 뭐예요? 서로 땡겨.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구의 대표적인 게 바다예요. 파도. 파도는 지구와 달이 땡기는 힘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맞죠? 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인력 때문에. 당겨요. 자, 내가 원하는 미래 B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가게 되는 미래 A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미래 B를 딱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를 강이라 생각해 봐요. 물이 흐르는 강. 이렇게 흘러.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근데 꿈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의 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얘가 자꾸 끌어당긴다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미래 B를 설정한 건 언제예요? 현재잖아요. 그럼 미래 B가 여기 있다고. 그럼 이 미래 B가 옮기면서 이동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한 그 꿈이. 이게 꿈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가게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당겨줘요. 그럼 뭐 꿈이 없다면? 당길 게 없죠? 그럼 어떻게 가요? 여러분이 원래 그대로 살았을 때 그대로 간다고. 그래서 꿈을 정하는 거예요. 자, 꿈을 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00가지 꿈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는 한 가지 꿈을 100번 정도 해보죠. 네, 이런 것도 해보고 이미지로도 만들어보고, 그죠? 올 한 해 내가 이루면 좋겠다 싶은 거 10가지 뭐 이런 것도 적어보고, 올해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목표 10개도 한번 적어보고, 이런 것들 해보는 거예요. 이게 꿈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꼭 해보면 좋겠다 싶은 거 두 번째 비단 주머니. 됐어요? 네. 예, 해보실래요? 네. 네, 꼭 해봐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고 나면 꿈을 명확히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뭔가를 해야 되죠. 네.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뭔가를 하는 게 안 하다가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예.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혹시? 관성 뭔지 알아요?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서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하려면 뭐가 들어요? 힘이 들어요. 이걸 관성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으면 편하고 익숙해요. 어디일까요? 집, 직장, 내가 자주 가는 곳, 내 남편, 내 가족, 편하죠.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곳에 가거나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어색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안전지대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요 밖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는 성공이 없어요. 만약에 내 안전지대 안에 성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성공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것이 안전지대야. 그게 성공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이 100%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내 안전지대는 성공지대가 아니에요. 성공은 어디 있어요? 이 밖에 있어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요. 부자가 안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자라면 여러분 거기가 안전지대에 있으면 돼요. 지금 부자라면. 이해되셨죠? 근데 이 밖에 왜 나오기 힘들까요? 왜 나오기 싫을까요? 힘들어요.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면 이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네?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만 잔뜩 있는 곳에 가 있어요. 분위기 싸하죠?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이? 불안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요? 안전지대. 집에 가고 싶어요. 맞죠? 네, 이거예요. 자, 1월 1일부터 헬스를 끊었어.
아침에 헬스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요. 예. 왜? 거기는 안전지대가 아니야. 근데 3개월, 6개월 다니다 보니까 운동을 좀 잘해졌어. 재밌어. 그래서 일요일도 막 가서 해. 그럼 거기가 뭐가 된 거예요? 안전지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뭘 넓혀 나가야 돼요? 안전지대를 넓혀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어느 순간 넓혀 나가다 보면 내가 성장해 있어. 성공해 있어. 그러면 내가 편한 곳이 바로 무슨 지대? 성공지대가 돼 있다고. 내 안전지대가 이퀄 성공지대.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그래요. 아,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어요? 이렇게 막 이 힘든 걸 해내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나는 이게 편한데요. 그러면 안 믿겨요, 그 사람은. 왜? 나의 안전지대가 그 사람한테 무슨 지대야? 두려운 지대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는데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걸 어떻게 했나 싶어. 이 차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안전지대가 나한테는 두려운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매일 노력하고 시도하고 뭐 요즘에 우리 뭐 루틴 그래서 A7070이는 습관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요.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서 뭐래요? 나의 안전지대를 넓혀가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요즘에 루틴 되게 유행하죠.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데 습관, 루틴 다 같이 쓰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먹는 거. 뭐 옷을 벗을 때 뭐 팬티부터 벗냐, 러닝부터 벗냐 이런 거, 양말부터 벗냐 이런 거 다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안 들어. 근데 루틴은 의지가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 거 처음에는. 뭐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의지 많이 들어가죠. 네. 이거를 의지를 내서 하는 건 루틴이야. 근데 루틴을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뀌어요?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예. 이 루틴이 바로 뭐냐?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행위인 거죠, 사실. 이해되시죠? 그럼 안전지대가 내 성공지대가 된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된 거야. 아직 그 사람은 루틴 단계를 벗어난 거죠. 예. 그래서 자, 우리 하나씩 있잖아요. 미팅에 나오고, 오디오를 듣고, 책을 보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야? 안전지대가 아니라니까? 예.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루틴이라고 만들어서 의지를 좀 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금 뭐 정두혁 사장님이나 정주영 사장님이나 전화는 책을 안 읽는 게 더 힘들어요. 책을 안 읽고 어떻게 보내? 예? 이게 더 힘들다니까요. 웃기죠? 이런 말 하면 진짜 웃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책 읽는 게 우리 안에 완벽한 안전지대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래요? 책을 이해가 안 되죠. 그거라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한다면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난 아직까지 운동이 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지금 의지를 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책 우리 미팅 우리 아메에서 권하는 탱코어나 행동 원칙들을 처음에는요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불편해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미팅을 안 가면 불안해. 미팅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 미팅 밖에 있으면 불안해져.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성장해 있어요. 세 번째,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되셨어요? 자, 네 번째. 자, 이렇게 벗어나려 그러다 보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역경이 생겨요. 장애가 생긴다니까요. 이 역경과 장애를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있어요. 역경과 장애는 왜 생기게 해요?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구간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 왜 생기게 해요? 이유를 알면 너무 쉬워져요. 왜 역경이 생길까요? 뭘 하려고 그러다 보면. 왜 장애가 생길까요? 대부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될 때 이게 없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 사람은. 그런 일 없거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성공이 없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알아요. 반드시 역경과 장애가 있다는 거. 왜? 이유만 알면 너무 쉬워져요. 자, 배가 앞으로 나가요. 물살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살 안 생기고 배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이해해도 100% 이해하게 돼요. 물살이 생기지 그래. 앞으로 나가려면. 그럼 물살이 생긴다는 거는 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가는 모든 것은 뭐가 생겨요? 물살이 생겨요. 그 물살이 바로 뭐예요? 역경이에요. 그럼 내가 발전하려면
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물살이 있어요. 역경과 장애가 있다고요. 그럼 됐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돈 모으는 것도 이렇게 모은대요. 택도 없어. 이렇게 모은 사람 없어요. 돈. 성공을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좀 노력하면 요만큼 되고 좀 노력하면 요만큼 되고. 운동요, 뭐 음악요, 예술요, 미술요, 실력이 이렇게 느는 거 없다고요. 미용하실 때 미용도 어차피 기능이니까 네. 실력 이렇게 늘던가요? 아니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막 열로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막 쫙 늘어. 이렇게 되던가요? 이렇게 되죠. 네. 또는 이렇게 된다더.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뒤지도록 안 늘어. 그러다가 한번 탁 올라가. 정말 안 늘어. 뭐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탁 올라가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지 않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계단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나는 막 이렇게 된 것 같아. 예. 이거죠. 그러면 이 전부 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역경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됐어요? 자, 역경이 있다는 거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만 키우면 되냐 하면 보세요. 두 번째, 저 꿈을 명확히 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게 역경이라고 칩시다. 장애들. 막 이런 장애가 여기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예요. 여기가 시작이야. 내가 요만한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럼 굴리다가 역경 오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근데 만약에 내 꿈이 이만해. 그럼 이거 굴리면 이 장애 어떻게 될까? 이거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져요. 그냥 뭉개고 넘어가요. 살짝 걸릴 수는 있겠지. 탁 하면 털컥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조금만 밀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걸 그래서 꿈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 역경과 장애는 어떻다? 반드시 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려 그러면 반드시 있어요. 역경과 장애가 오면 두렵거든요. 두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제 메시지 기억하세요. 두렵다는 건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2층. 2층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10,000원 줄게 하면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겠죠? 100만 원 준다 하면 100만 원 정도 하면 2층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우리 남자들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바로 한다 그러네. 1,000만 원 1억 준다 그러면 해야죠. 바로 하죠. 그럼 1,000만 원 합시다. 제가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뛰어내린다고 올라갈 수 있지. 2층이면 한 4m, 4.5m 정도 되겠다. 그래도 막상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2층에 섰지만 아래를 내다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겠죠. 그렇지만 1,000만 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요. 다치면 뭐 100만 원 치료비하고 900만 원 남겠지 하면서 죽진 않잖아. 적어도 그렇게 뛰어내린다고. 그죠? 예. 두렵죠. 근데 뛴다고요. 자, 근데 제가 다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 1억 줄게 하면 1억 10억 단 조건이 살아야 돼. 죽으면 안 줘. 뭐 가족한테 준다 이런 거 안 돼.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죽어도 안 뛰어내리죠. 10억 준다 그래도 생각도 안 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안 생긴다니까요. 안 해. 아예 할 마음이 없어. 아, 불가능한 거는요, 마음 자체가 안 생긴다고요. 요거 이해하시면 쉬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은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두려움이라는 게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 일은 가능하다는 증거예요. 2층 높이. 63빌딩은 두려움조차 없어요. 그냥 안 해. 그럼 미쳤다고 이걸 내가. 이해되셨죠? 네, 이거. 그래서 역경과 장애는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네. 반드시 있다. 그 있다는 건 내가 뭐 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있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낼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네, 저는 집중과 몰입이라고 생각해요. 자, 5번째 마지막. 예, 5가지 비단 주머니의 5번째 비단 주머니. 모든 성공에는 집중과 몰입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게 왜 저도 사실 아메이를 23년 했지만 아메이 몇 년 했어요? 그럼 23년 했다 그래요. 근데 진짜 23년을 했을까 아메이를? 24년 동안 아메이를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했을까? 아니거든요. 아메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년만 집중하고 몰입하면
누구나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래요. 저는 사실 1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다이아몬드 될 동안 집중한 기간 따져 보니까 5년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저는 집중과 몰입이 성공의 치트키라 생각해요. 게임 하시는 분들 치트키가 뭔지 알죠? 예, 딱 누르면은 예, 막 그 뭐라 그래? 그 뭐라 그러죠? 만능되는 거. 치트키. 왜 이게 치트키냐면 자, 골프를 10년 친 사람이 잘 쳐야 돼요? 1년 친 사람이 잘 쳐야 돼요? 10년. 이건 답이 없어요. 10년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설렁설렁 친 사람이 있는데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잘 쳐야 돼요? 1년을 친 사람이 잘 치는 게 맞겠죠. 왜냐면 1년은 365일이고요. 10년을 한 달에 한 번씩 쳤으면 120분밖에 안 돼요. 누가 더 집중하고 몰입한 거예요? 1년이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건 뭔가를 시작하고부터의 기간을 따져서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몰입했던 시간의 양을 따지는 거예요. 네. 나와요? 네. 자, 그래서 모든 성공에는 집중과 몰입의 시간이 있는데 가능한 그걸 붙여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활주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공군을 나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가 제주도 가보셨죠? 네. 국내 비행기만 해도 그거 몇 톤 나가게요? 몇 톤 나갈 것 같아요? 사람 다 타면? 한 300명, 400명 타잖아요. 국내선만 해도 300명 탄다 싶시다. 300명 몸무게만 쳐도 그게 얼만데? 50kg 맞춰보세요. 15톤 아니에요? 예, 15톤에다가 비행기 무게까지 합치면 그거 25톤 넘어요. 25톤이 넘는 게 날라요. 그럼 여러분들 25톤이 넘는 게 나르려면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안 그래? 그죠? 중력을 이기는 양력이란 걸 만들어내야 돼요. 엄청나요. 예. 그래서 비행기는 뜰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80%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집중이에요. 예, 집중. 자,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날 때 나는 거 보셨죠? 비행기가 날 때, 비행기가 날 때요. 비행기가 날려면, 중요해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행기가 날려면 골목길에서 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날려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힘을 이겨내는 양력을 만들어내서 뜨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요. 일정 거리와 일정 속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는 나르려면 250km에서 300km의 속도로 달려야 돼요. 얼마만큼을? 1.5에서 2km를 달려야지 양력이 생겨서 떠요. 비행기 활주로에서 쭉 달리면 한참 있다가 앞다리부터 뜨는 거 아시죠? 만약에 비행기가 150km의 속도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못 떠요. 일정한 속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반대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0m 안에 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일정한 거리를 달려야 돼요. 얼마나? 1.5k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거리가 맞아떨어져야 난다고요. 이게 비행기가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이때 연료에 얼마를 쓴다고요? 80%를 써요. 그러면 쫙 날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100km로 달리면서 사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래요. 못 뜬다니까요. 네, 100km 달리면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받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못 날아요. 근데 나는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야. 100km로 달리는 것도 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했다는 거지. 하긴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는 거지. SP가 나는 왜 플래티움이 안 되냐는 거지. 이제 원리 이해하시겠어요? 집중과 몰입하는 기간이 없어서 그래요. 자, 또 반대로 열심히 하는데 2달 했는데 왜 나는 100만원 못 보나 200만원 못 보나. 나는 왜 2달 했는데 한 달 했는데 SP가 안 되냐는 거야. 아니 조금의 기간이 필요하겠지.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6개월 했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안 되냐는 거지.
나 진짜 밤잠도 안 자고 24시간 아메이를 6개월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좀 빨라지겠지.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면. 그래서 자, 올 한 해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성공의 결과가 있다면 한번 있잖아요. 집중과 몰입을 해보세요. 저는 장담하건대 아메이를 제대로 딱 배운 다음에 3개월 집중하면 3개월만 집중할 수 있으면 누구나 SP 이상은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요. 1000만점이 되는 SP 3개월 집중하면 돼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걸리는 거예요. 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SP 갈 때 3개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에메랄드 가고 다이아몬드 갈 때요. 1년 정도 집중하니까 6개월 정도 집중하니까 에메랄드가 된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1년 아니죠. 제가 다이아몬드를 2015년 5월 달에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4월 1일자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럼 9개월밖에 안 걸린 거네. 결단하고 집중해서 9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다이아몬드. 예. 그러니까 집중의 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내냐에 따라서 기간 단축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5가지 배워봤어요. 2022년 5가지 비단 주머니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 올해 이민년은 호랑이 해라 그러잖아요. 호랑이 등에 타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발휘하시고 뛰어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 오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